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이 왜 나아지지 않은 걸까? 하는 생각에 홀로 지치고 외로웠던 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작은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라고 저 인생닥터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라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내곤 하죠. 그 땀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눈물겨운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의 방향이 과연 맞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마음의 힘을 사용해서 현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법만 배워왔죠. 저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생각의 나침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나폴레온 힐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 그리고 나와 같은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을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희망의 철학을 완성해주게. 나폴레온 힐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토머스 에디슨, 헨리 포드와 같은 위대한 인물 500여 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생각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과정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마음 사용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철학의 심장부에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를 현실로 만드는 따뜻하고 강력한 6단계 법칙이 있습니다. 이 6단계 법칙은 너무나 순수하고 간단해서 이게 정말 전부라고 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진리가 그렇듯 가장 중요한 비밀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 같은 지혜를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쳐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폴레온 힐의 불의 법칙에 담긴 지혜와 저희 인사이트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왜 많은 돈이 아니라 정확한 액수가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즉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은 아주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명령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마치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어디든 좋은 데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기사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시동만 켠 채 서 있겠죠. 하지만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기사님은 가장 빠른 길을 검색하고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 10억 원. 명확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내 안의 잠재의식이라는 거인에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야 라고 정확한 주소를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만 가지 길을 자동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들리지 않던 정보가 들리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과연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건 자격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에 꿈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 딱 1분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액수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이나 종이에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정확히 내가 원하는 액수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부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 돈을 얻는 대가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큰 벽에 부딪힙니다. 나는 돈을 원하는데 내가 뭘 줄 수 있는 걸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줄 게 뭐가 있을까? 하며 자책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대가는 희생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교환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에너지 교환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에 상하는 가치를 세상에 먼저 내어주어야 합니다. 돈은 바로 그 가치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재능과 노력으로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절대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위대한 대가입니다. 당신이 정했던 목표 금액은 바로 당신이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저도 사실 이 원칙을 처음 접했을 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내놓고 있지? 어떤 가치를 내놓아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한때 저는 단순히 돈만 바라보고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이 원칙을 몸소 깨닫고 나니 제 일이 곧 대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제가 내놓는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쌓일수록 돈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 아까 적은 목표 금액 옆에 여러분이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당신만의 가치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을 하는 순간 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결핍과 욕망에서 풍요와 나눔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핵심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 돈을 내 손에 넣을 정확한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감일 없는 목표는 그저 언젠가 이루어지면 좋을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명확한 날짜라는 닻을 내리는 순간 그 꿈은 현실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날까지 못 이루면 어떡하지?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여기서도 관점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정하는 그 날짜는 우리를 옥죄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등대의 불빛을 향해서 묵묵히 노를 저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파도에 밀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바람을 타고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그 등대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약속의 초대장입니다. 나는 이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꿈꿔온 목표를 달성하고 축배를 드릴 거야. 그러니 준비하고 기다려줘. 라고 말이죠.
이 초대장을 보내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그 약속의 날에 맞춰서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달력에 꿈이 이루어질 날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아까 적은 메모에 그 날짜를 함께 적어 넣으세요.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의 꿈은 더 이상 안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명확한 좌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요, 이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제대로 입력한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즉시라는 단어에 별표 5개를 쳐야 합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평생을 보냅니다. 조금만 더 배우고,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돈이 모이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그런 완벽한 때는 절대로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요. 계획은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100번 보는 것보다 일단 문 밖으로 나가서 한 걸음 떼보는 것이 목적지에 더 빨리 닿는 길입니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 비로소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할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을 가다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고 가다가 지치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거창한 사업 계획서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아주 작게 시작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목표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을 써서 5억 원을 버는 것이라면 오늘의 첫 번째 계획은 나를 위로했던 책 한 권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기 또는 분석해보기, 아니면 내 마음을 담은 첫 문장을 노트에 적어보기,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 시작하는 행동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 지금 진심이야. 나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됐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죠. 그 신호를 보내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와 사람, 그리고 기회를 보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첫 계획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5번째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약속을 하나의 분명하고 간결한 선언문으로 종이에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적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내 영혼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처음 가져오는 아주 신성한 의식입니다. 보이지 않던 내 생각이 내 손을 통해 펜을 거쳐 종이라는 물질 위에 글씨로 새겨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나와 내 잠재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우주와 맺는 공식적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대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즉 날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엇을, 즉 금액은 나는 5억 원을 내 소유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떤 대가로 라는 목록은 나는 이 돈의 대가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동기부여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획엔 어떻게는 무엇을 쓰면 될까요?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며 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눌 것이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즉시 실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만의 언어로 여러분의 심장에 뛰는 문장을 쭉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붙잡아줄 등대가 되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부축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5번째 약속, 당신만의 부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큼은 꼭 한번 해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6번째 단계가 바로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방금 작성한 그 선언문을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선언문을 읽는 동안 마치 그 돈이 이미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인 것처럼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믿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레몬을 상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의식을 반복하는 것은요, 내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나는 이미 풍요롭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씨앗을 계속하여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말도 안 돼, 내 통장 잔고나 봐 라며 저항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순수하게 그 감정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5억 원이나 10억 원이 통장에 찍혀 있을 때의 그 느낌, 그 돈으로 부모님께 멋진 선물을 해드렸을 때의 그 뿌듯함, 돈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는 그 자유로움, 그 감정을 단 1분이라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 느낌, 그 감정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 6번째 약속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성공을 현재로 가져와 사는 사람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폴레옹 힐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 부를 현실로 만드는 6단계 법칙의 전부입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의 법칙을 알고도 실행 한번 해보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또다시 같은 고민 속에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하시고 변화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1년 후에 여러분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 오늘의 작은 결심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을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통장은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틈이 벌어질까? 새벽 이슬 맞으며 시작했던 하루들, 자식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렀던 날들, 내 몸 하나 닳아 없어지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던 그 세월의 무게와 깊이를 그 누가 함부로 얕볼 수 있겠습니까? 남들처럼 유행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처럼 쉽게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직한 땀으로 하루하루를 벽돌 쌓듯이 묵묵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성실함의 탑이 왜 유독 돈 문제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위태롭기만 한 걸까요? 어렵게 목돈을 좀 모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자식 사업에 보태주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허무하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분명 통장에 돈은 있었는데 금방 사라지고 마음은 또 금세 불안해집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 평생 고생한 배우자에게 미안하고 언젠가 닥쳐올지 모를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투자를 잘못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었다. 더 악착같이 모으지 못했다. 어쩌면 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바로 우주에 있었던 것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에게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아니야. 그렇게 돈을 대하면 안 돼. 나는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자꾸만 문을 닫고 있구나.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하늘의 뜻, 우주가 보내는 경고등을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특정 패턴을 통해 내 돈복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나의 성실함이 온전한 부로 연결되지 못했는지, 왜 내 금고에서 돈이 자꾸만 새어나갔는지 그 이유를 모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막힌 물길을 시원하게 뚫고 인생 후반전의 돈복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결정적인 지혜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주는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복 없는 돈이 들어올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음은 조금 또 기쁘지 않았던 적. 아,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했던 순간이 무색하게 병원비나 사고 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린 적. 혹은 자식 돕는다고 보탰다가 그 돈이 허공에 날아가 버린 적. 그럴 땐 사람 마음이 참 허망합니다. 나는 왜 돈 복이 이렇게 없을까? 왜 내 손에 들어오는 돈마다 문제가 붙어 있을까? 자책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파동에서 끌어온 돈은 그 파동에 맞는 사건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걱정과 문제를 불러오는 거죠. 복 없는 돈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돈은 나를 힘들게 한다가 아니라 돈은 나를 도와주는 친구다 라는 믿음으로 바꿀 때 들어오는 돈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때.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거의 끝난 줄 알았던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경험. 이런 일을 겪으면 내 운명이 왜 이렇게 사나울까 하고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생각, 감정, 행동의 흔적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심코 품었던 두려움,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했던 불안,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라고 낙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묶여있던 오래된 두려움과 상처를 지금 해소하면 더 큰 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카르마를 청산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불안과 상처를 표면 위로 꺼내서 비워내고 나면 그 자리는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무너짐이 왔다면 이제 새로운 흐름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우주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 작은 잔여물을 먼저 채워내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신호, 남의 떡에 체할 때. 주위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나만 안 되는 것처럼. 이럴 때 옆집은 아파트를 사서 몇 년 안에
수억 원을 벌었다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뒤늦게 들어가서 오히려 집값이 빠지고 친구가 주식으로 단숨에 차를 바꿨다는데 나는 따라 했다가 오히려 빚만 남고 그럴 땐 정말 속상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 난 이럴까 하는 자책도 올라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내 길을 잃게 된다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돈에도 흐름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길, 내 파동과 일치하는 길이 아닌데 억지로 따라가면 그 불일치의 에너지가 바로 결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요, 나도 잘 되고 싶다 라는 소망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깔려있죠. 바로 그 두려움의 진동이 현실을 끌어옵니다. 우주는 여기서 조용히 알려줍니다. 너는 너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남의 떡에 혹하지 마라. 너에게는 너만의 동길이 있다. 그러니 남의 떡에 체했던 경험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길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우주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길은 남이 걸어간 길보다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 나의 성향, 나의 마음이 끌리는 길을 따라갈 때 에너지는 비로소 하나가 되고 그 순간부터 돈도 기쁘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좌절한 순간조차도 사실은 너의 길을 찾으라는 우주의 따뜻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큰 그림이라 할 수 있죠. 다음 4번째 신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는 자기 기만이 올라올 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욕심 내봤자 되는 게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큰 돈을 벌겠어.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복을 못 받아들일까 두려워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믿음이 곧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순간 우주도 그대로 반응합니다. 더 줄 수 있는데, 더 주고 싶은데, 더 큰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도 내가 문을 닫아버렸으니 우주는 억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풍요는 욕심이 아니라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받아들일 용기, 더 큰 것을 맞이해도 괜찮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혹시 더 많은 걸 받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내가 감당 못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생 버티고 참으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풍요가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도 안전합니다. 그 믿음을 품는 순간 우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막힌 길을 열어줄 겁니다. 5번째 신호, 돈과 마음이 따로 놀 때. 마지막 신호는 어쩌면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늘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돈을 쓰면서도 기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많습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겨서 더 많은 돈이 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를 때, 바로 그때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고 우리 마음과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내가 돈을 오직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 돈은 답답해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돈을 감사와 사랑으로 대하면 돈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 불행한 겁니다. 돈이 있는데도 늘 불안하다면 그것은 이미 돈과 에너지가 끊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분이라면 이제는 돈을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내게 와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고 돈이 나갈 때는 다 너 덕분이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대하는 순간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돕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돈은 기꺼이 더 오래, 더 많이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평생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느낄 때 깊은 허무감과 공허함을 맛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긴 세월이 다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주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을 몰라서 보상을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잘못이라서 막아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버티는 삶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이는 삶을 배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버텼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 위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버텼죠. 그러니 돈 앞에서도 늘 같은 자세였습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아껴야 하고 혹여라도 잃으면 안 된다는 불안. 그 버팀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받아들이고 즐기며 사는 쪽으로 몸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주는 이미 충분히 버틴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가 누릴 차례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돈은 숫자 이전의 기운입니다. 내가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돈의 기운도 바뀝니다. 감사와 평온 속에서 돈을 대하면 돈은 우리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돈을 움켜쥐면 돈은 숨막혀 하며 떠나가고 맙니다. 이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깨달은 이 순간부터가 바로 새 출발의 때이니까요. 가진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이 불안을 키우는 도구라면 삶은 결코 풍요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쓴다면 삶은 이미 풍요로워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더는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안 됐을까? 라는 질문 대신 앞으로 나는 무엇을 누리며 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주는 막혔던 길을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밀어줄 거니까요. 돈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친구입니다. 이제는 돈을 두려움이 아니라 동행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돈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즐겁게 살겠다. 이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순간 돈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표정을 지어줄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써보는 것은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주인공으로 살도록 여러분의 경고와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꼈던 좌절, 공허함, 허무감조차도 모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제는 걱정보다 감사가 많아지는 삶, 불안보다 평온이 커지는 삶, 움켜짐보다 흘려보냄이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니, 이미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복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말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언제나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돈을 법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이 붙고 기회가 찾아오고 말 한마디에도 신뢰가 느껴지고 심지어 부럽기까지 한 여유.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아서일까요? 반대로 같은 시간 일하고 더 아끼고 더 열심히 사는데도 늘 비슷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뒤로 물러난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부자들은 그냥 타고난 거야. 난 팔자가 이 모양이지 뭐. 사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힘들어. 하지만 이 말들 안에는 무기력과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익숙한 자기 합리화. 그런데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로도 막연한 긍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파동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말 장난이지. 에이, 그런 걸로 부자가 되면 다 부자지 뭐.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잘 오는 사람들, 삶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느낌이 다르다는 것. 말투, 표정, 말하는 주제, 눈빛,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공기.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느낌이라고 부르지만 네빌 고다드와 조셉 머피는 그걸 진동 또는 파동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결국 현실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흘려보낸 파동의 반응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직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낯선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파동을 보내고 있지? 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현실도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모든 게 잘 풀립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러 갔는데 딱 마침 제게 오는 것. 전화 한 통에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심지어 이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 표정조차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날은 참 이상하게도 꼬이고 꼬입니다. 평소엔 잘 타는 버스도 놓치고 누가 괜히 시비를 걸고 작은 실수 하나가 연쇄처럼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대부분은 뭐 우연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내보낸 에너지와 진동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파동 공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슷한 진동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원리죠. 소리 굽새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같은 진동수의 소리 굽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두드리면 건드리지 않은 다른 하나도 저절로 울립니다. 이건 공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현실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내가 결핍의 파동을 보내면 결핍을 증명해주는 사건과 사람이 끌려오고요. 내가 풍요의 파동을 흘려보내면 그 파동에 맞는 상황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을 때, 그리고 느낄 때, 잠재의식은 그걸 사실로 인식하고 그대로 실현하려고 한다. 네빌 고다드 역시 비슷하게 말했죠. 감정이 곧 원인이다. 당신이 느낀 대로 세상은 반응한다. 이건 단순한 정신승리의 말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진화심리학, 뇌파실험 등 여러 연구에서도 인간의 감정 상태, 이미지, 자기 확언이 실제로 뇌와 신체, 심지어 타인의 반응까지 바꾼다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자주 품는 파동의 결과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내보내고 있을까? 당신의 말투, 표정, 자주 쓰는 단어,
무의식에 깔린 감정의 패턴. 바로 그것이 지금의 파동이고 그 파동이 현실과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보내고 있는 진동, 이 진동이 어떻게 현실을 결정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실이 먼저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겨야 마음이 편안하고, 칭찬을 받아야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진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돈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있어야 기회가 오고, 기분이 좋아야 좋은 일이 따라 붙습니다. 이게 바로 진동과 현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느낀 감정이 지금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평범한 말도 날카롭게 들리고 일이 괜히 복잡하게 얽힙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 신호까지도 계속 꼬이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 사람들의 표정도 좋아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신기할 만큼 일이 술술 풀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내는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느낀다는 건 곧 진동을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 조급함, 난 안 될 거야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이 현실로 구현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낀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연습. 그 연습을 돕는 도구가 바로 다음에 다룰 에너지 언어 실천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뇌는 우리가 내뱉은 말을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맞춰 감정, 행동, 생리 반응, 심지어 운까지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 진짜 돈 없다.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 뇌는 부족하다 라는 정보를 정리하고 몸은 긴장하고 감정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진동으로 퍼져나가 결국 현실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하게 되면 뇌는 그 말을 정체성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요, 정체성은 스스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둬버리는 무의식의 벽이 됩니다. 하나의 감옥이 되는 거죠. 이 벽을 깨야, 이 감옥에서 나와야 진짜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결핍 언어의 실체는 바로 대놓고 불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섭게 작용하는 건 습관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뭘도 시작해. 늦었어. 난 원래 돈 복이 없어. 버는 족족 다 나가는 거야. 나는 운도 지질이 없지. 이 말들의 공통점은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겁니다. 말에 감정이 실리지 않아도 잠재의식은 그걸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과 공명하는 현실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에너지 언어, 풍요를 부르는 말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동을 바꾸는 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너지 언어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장일 것. 될 거야 말고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요. 두 번째, 감정이 느껴질 것.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공명돼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일 것. 너무 허무맹랑하면 잠재의식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는 100억 자산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말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늘 필요한 만큼 받는다. 나는 내가 보내는 진동에 책임진다. 돈은 내 진심을 좋아하고 나를 찾아오고 있다. 네, 이 말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풍요의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조정이 일어나면
신기하게도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 기회,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진짜 현실을 바꾼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만 내 감정을 살펴보고 내 언어를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자주 쓰는 말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새지? 버는 족족 다 나가. 이번 달도 빠듯하겠지? 이런 말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말들 속엔 결핍이라는 파동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정말로 돈이 잘 안 들어오고 계속 빠져나가는 현실을 유지하게 만들죠.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말을 풍요의 언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파동이 바뀌니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버는 족족 나가네 대신 나는 지금 돈의 흐름을 재정비하고 있어. 나는 돈 복 없어. 대신 나는 돈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중이야. 말을 바꾸는 건 여러분의 자신의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서 재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3번째, 확언을 매일 반복해서 듣고 말하세요. 가능하다면 하루 2번,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잠들기 직전. 왜냐하면 이 시간은 우리 뇌가 가장 수용적인 상태로 파동이 깊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반드시 느끼면서 말해야 합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거나 기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환해지면 그건 에너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미 설계된 확언 음원을 듣는 거예요. 그냥 따라 읽는 것보다 귀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게 훨씬 빠르고 깊게 잠재의식에 박힙니다. 인생 닥터에서 제가 올려드린 확언들은 이런 흐름을 위해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분이 달라졌다. 이상하게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나눠주셨죠. 귀에 그냥 듣는 거예요. 그저 반복해서 듣기만 해도 뇌가 풍요의 파동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의식보다 빠른 변화는 언제나 무의식의 반복에서 시작되니까요. 작은 말, 한 문장, 그것이 파동을 다시 짜는 실입니다. 매일 그 실로 여러분의 에너지 옷을 짜내려다 보면 어느 날 그 옷에 딱 어울리는 현실이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쩌면 당신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서 가진 게 없으면 주눅들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살아내기만 해도 버거운 시간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파동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짧은 감정 하나, 아주 조용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을 5번만 이 영상의 댓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하고 적어보고 듣다 보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점점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하루하루를 조금씩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고 뇌를 바꾸고 기회를 데려옵니다. 마침내 여러분 삶 전체를 끌어올려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동으로 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소중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